반갑습니다. 장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2300선에서 지지 확인하고 반등 살짝 주고 또 밀렸는데 그래도 뭐 그대로 내려 꽂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시간을 벌었으니까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 범위 하단에 왔으니까 기술적 반등은 한번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이 있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주고 떨어지고 반등 주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2100선을 한계로 하는 요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뭐 이런 흐름 과정에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할 거고, 현 시점에서 지금 예상되는 낙폭이 많이 진짜 최악으로 잡더라도 한 10%입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감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수가 10% 빠지면 보통 종목은 20%가 빠집니다. 예, 이게 거의 뭐 정확한 비율인데, 그럼 마이너스 20% 얻어맞고, 근데 보통 또 힘 없는 종목을 가져가니까 마이너스 30%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30이면 플러스 50이 돼야 본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조정을 피하자고 한 거고, 제가 현금 비중 50% 계속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심지어 뭐 나머지 주식 50%도 시장 영향을 덜 받는 종목으로 채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세미콘 라이트, 예, 뭐 저는 그냥 안 팝니다. 이런 겁니다. 시장이 내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드는 생각은, 아 진짜 주식 내려서 짜증나 죽겠는데 지 자랑하네, 진짜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는 사람의 비애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내릴 것 같아서 내린다고 했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두산중공업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심지어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4.85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뭐 LG화학 말씀드렸습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렸고, 카카오게임즈 고점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뭐 대한제분 심하게 안 빠져서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세미콘 라이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생명 말씀드렸는데, 삼성생명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53,800원입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로. 하지만 내린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아무런, 예,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사람들이, 예, 또 좋은 응원을 받는 법이니까,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거 말씀드리자면, 연말까지 조정을 받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조정이 심화되기 전에 신용 물량이 털리면 뭐 낙폭이 2100선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요런 부분들. 어떤 변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미 강세장 신호가 이 연장 2파로 나왔기 때문에, 뭐 올해 연말까지 조정을 받고 좋지 않겠지만 내년에 다시 좋은 장세가 열릴 거다. 그리고 2022년까지 아마 세금이 없을 때까지 한번 제대로 해먹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30 한 방 얻어 터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한 방 맞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뭐 지금 환경이 그렇습니다. 워낙 강세가 앞으로 될 것 같으니까 한국전력 2만원 이하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최대한 싼 가격에 좋게. 삼성생명 53,800원 모아가시면 됩니다. 저런 종목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거 말고 좀 화끈한 거 없냐? 화끈한 거 하시면 그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그 화끈한 종목에 다 들어오는데, 뭐 저한테까지 뭐 그런 거 없냐라고 물어볼 정도면 안 하시는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조용한 종목들 하시면 되고. 네,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되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책정한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이 정도에서 코스피가 지지나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왜 받느냐? 대충 추정해 보면 뭐 코스피 지수의 어떤 가치적인 그런 밸류의 범위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준에서 아주 멀어지면 부담이 있고 아주 또 멀어지면 매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수렴을 하는 자석처럼 수렴을 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2230선 신용 융자 물량만 없으면 2230선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신용 융자 물량이 연쇄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2100선이다. 해서 거기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다시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까지 바꿀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부진합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의약품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용기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약품은 미국에서 백신이 나오는 순간 끝입니다. 왜냐면 이제 한 단계 진일보한 RNA 백신이니까 이거 나오는 순간 일단 제약바이오들은 다 구닥다리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오른 애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큰 코스닥이 지금 조정을 받는 거고, 여기까지 변동성 범위 하단까지 왔으니까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피처럼.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미 이 주요 지표들이 꺾이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그러면 강력한 재료가 있으면 이걸 또 뚫고 올라가겠지만, 없으면 부딪히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낮추고, 이러면서 추세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까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코스닥 지수 차원에서는 조금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다. 예, 그래서 개별 종목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종목으로 넘어가서 일단 두산중공업은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무조건 지지하고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지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게 다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상증자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가 청약1, 예, 신주의 청약 예정일이 2020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대비해서 어쨌든 이 청약을 성공시키려면 여기서 만약에 무너져서 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유상증자 자체가 실패합니다. 그럼 관리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지지선을 먹었으니까 한 번 더는 힘들지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를 지켜가지고 12월 초까지는 뭐 어떤 식으로도 버티겠구나.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두산중공업이 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에서 오지 않고 그 전날에 이거보다 조금 위에서 한번 반등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자리는 이제 48,000원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밀린다 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 자기들도 공모가에서 팔 수 있을지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번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텐데, 카카오뱅크 상장 수혜주로 꼽혀가지고 당초에 좋았다가 밀렸습니다. 지금 장외로는 카카오뱅크가 무려 40조 원 시가총액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뭐 신한지주,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40조가 안 되는데 과연 그게 정상인가? 이렇게 보면 확실히 비정상이니까 그 수혜 정도도 크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금융주주가 증권주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종목이 지금 자기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연말 배당 수익률이 4%나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근데 그거에다가 카카오뱅크 상장하면 뭐 격가지가 하나 더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괜찮은데, 카카오뱅크 상장 수혜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그것만 갖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CJ제일제당이 그 코로나19 때 하락한 이후에 많이 회복했습니다. 많이 회복이 아니라 아주 상승을 했고, 조정을 받는데 덜 받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덜 받는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면 다음에 한 번 더 시세가 갈 수 있는데, 예, 그랬을 때 이 CJ제일제당이 역대 최고가 돌파로 갈 수 있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재료가 있냐라고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지금 비비고 인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도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뭐 14만 8천 원에서 45만 1천 원 찍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 어느 정도 그런 조정을 옆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밑으로 받는다 옆으로 받는다 굉장히 틀립니다. 만약에 밑으로 받으면 반등할 때 이 매물들을 다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못 갑니다. 근데 옆으로 받으면 올라갈 때 매물을 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제법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제법 강하게 올라가는 게 신고가. 그래서 제가 비싼 종목 싫어하지만 CJ제일제당은 비싸지만, 어떻게 보면 뭐 비싼 것도 아닌데, 예, 뭐 가치 대비해서 아직 뭐 절반 수준이니까 비싼 건 아닌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이 있고 그런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옆으로 조정을 완벽하게 받을 때까지 계속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미콘 라이트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방향 잡고 거래량 터졌으니까 앞으로 뭐 쭉 계속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눈여겨보는 종목이 하나 있고, 또 전환사채 투자할 종목도 있고, 뭐 그런 상태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확정이 되고 제가 계좌에 담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든 갖고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팔든 살든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약간 영향이 있는 종목이라면 계좌를 공개를 하는 게 맞으니까, 예, 계좌를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종목, 하나는 계좌를 뭐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공시 나오면 그 공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삼성생명은 삼성생명법 통과, 예, 그리고 보험주가 시장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이런 측면에서, 예, 말씀드린 가격까지 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북한 관련 이제 피격 사건으로 요 방산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종목들이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가 한번 올렸다가 뭐 팔아먹지도 못하고 뭔가 밀린 것 같고, 다시 뭐 해보려고 또 올렸다가 또 못 팔아먹은 것 같은데, 이 핸들링하는 세력이, 이게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뭐 다시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안간힘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